자, 인공지능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 다룰 머신러닝과 딥러닝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앞에 나왔던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조건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if then 형태의, 기존에는 이러면 이렇게 해라, 위주얼 구조할 사람이 다 이제 규칙을 만들어줬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래서 사람이 정해주지 않은 규칙을 뭔가 요구받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곤란합니다 등등,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집에 아마 가정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왕왕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모두 포함한 것을 다, 즉, 뭔가 사람의 사고를 흉내낸 듯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은 규칙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if, then,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머신이 직접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요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은 사람이 규칙을 알려준다면, 예, 머신러닝은, 그리고 딥러닝은 규칙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는다. 규칙을 찾는다는 게 바로 학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머신러닝이 어떤 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사람이 직접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해줍니다. 귀는 어떻게 생겼고, 뭐 코는 몇 센치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추출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추출을 해주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에서는 알고리즘을 어떤 거를 적용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분류하고 학습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와 고양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딥러닝은 바로 이 특징 추출 부분까지 머신이 직접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특징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주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특징을 어, 분류를 추출하고 분류를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람이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머신러닝이 못하던 부분 또는 학습시킬 때 사람이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덜어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 그럼 딥러닝이 훨씬 더 발전한 거니까 그럼 머신러닝이 이제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신문 다음에 TV가 나오니까 이제 신문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 했더니, 아니죠. 이제 라디오 다음에 이제 TV가 나왔는데 이제 TV가 나왔으니까 이제 라디오는 필요 없겠네 했지만 아직도 라디오는 라디오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계속 듣고 있고 또 많이들 애청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머신러닝도 어,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적은 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이 거기에 있는 퍼셉트론,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학습 시간이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간이 들고 컴퓨팅 파워, 이렇게 CPU나 이런 램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소모를 합니다. GPU를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굳이 달지 않아도 머신러닝은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딥러닝은 학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GPU 또는 TPU, 텐서 프로세스 유닛 또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장착된 그런 것이 장착된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CPU로 돌리다가는 네, 뻗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뻗거나 아니면은 GPU에서 돌리면 하루면 될 걸 CPU에서 돌리면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튜닝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라면 딥러닝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요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학습, 우리 머신러닝에는 아까 그 딥러닝까지 포함해서요. 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사람이 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목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하는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겠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피처 값에는 특징 값을 주고 그리고 그거의 목표 변수인 실거래가 정보를 같이 줘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거래가를 예측하게 하는 목표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추정 모델 또는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와 분류 모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 및 예측 모델은 이제 회귀 모델을 또 많이 쓰는데요. 근데 회귀 모델 중에 그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추정 및 예측에도 쓰이고 분류에도 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회귀 모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추정 및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추정 예측 모델에는 주요 예측, 신용평가, 우리 그 누구나 다 이제 신용 점수를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 평가를 할 때 이 머신러닝의 지도 학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부분에서 이 지도 학습의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분류 모델은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스팸 메일을 필터링 하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목표 변수가 없습니다. 뭘 찾아야 될지 예, 알려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고 주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군집화 모델로 시장 세분화 같은 걸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몇 개의 군집이 나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관 규칙을 이제 찾는 모델인데요. 주로 이제 그 장바구니 분석.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스24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뭘 하나 집으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사신 분들이 이런 것도 사셨는데 하고 이제 자꾸 추천하게 되죠. 그 추천 시스템이 이제 바로 이 연관규칙 이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 또 장바구니 분석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어, 편의점에 또는 마트에 이 담기는 물품들을 보니까 아 귀저귀를 사면 분유도 사더라 라든지 뭐를 사면 뭐도 사더라 그렇게 뭐랑 뭐랑 주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는 비슷한 쪽에다가 물품들을 나열을 하거나 또는 뭔가 연계된 패키지 상품을 갖다가 한다거나 또는 이벤트 프로모션을 할 때 띄워 팔기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그럴 때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원 축소. 요 부분은 이제 그 이미지를 압축하고 데이터 시각화하는데 이제 차원 축소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연관 규칙이 그 우리 그 상관 분석 또는 코렐레이션 분석이라고 하죠. 연관 분석 또는 상관 분석. 그것도 이제 여기 비지도 학습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뭐랑 뭐랑 연관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던져놔보고 이 코렐레이션 분석을 해보면 뭐랑 뭐랑 연관성이 높게 나오는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연구 모형 짤 때 요거를 위주로 해서 연구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잡아볼 수가 있죠. 자,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이 없는 강화학습. 요 강화학습은 우리 자율주행 차량 있죠. 그리고 알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강화학습 모델입니다. 특히 이제 알파고 중에서 그 알파 제로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규칙만 알려주고 지가 스스로 계속 바둑을 떠보면서 했더니 하루 만에 처음에 만들어진 알파고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제로 같은 경우에는 바둑뿐만 아니라 뭐든지 게임이라면 뭐든지 기본 규칙만 알려주면 지가 학습을 해서 굉장히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이어서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 딥러닝의 분류를 몇 가지 보면요. CNN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예.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그 요즘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보행자 탐지 이런 것들을 할 때 CNN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미지를 컴퓨터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NN 망을 통해 가지고 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과 1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코드 값으로 쭉 만들어줍니다. 이 숫자화된 데이터가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 CNN이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오렌지 3에도 요거를 활용해서 그 만드는 게 뒤에 나오니까요.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요거 또 다룰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NN은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 쪽에 활용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은 옛날 버전이고, 네, 요즘 더 상위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 RNN에서 발전한 게 바로 이제 LSTM이라고 해서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하는데요. RNN이 그 학습을 하면 자꾸 과거에 앞부분의 걸 자꾸 까먹는 버릇이 있어요. 최근 것만 주로 기억을 하고 과거 거를 많이 까먹는 통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게 만들어진 게 이제 LST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 가격 예측, 기상 예측, 또 음악 생성 이런 것들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요번에 그 새로 나온 그 유디오를 가지고 어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아이유스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도 하나 아까 프로듀싱해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따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너러티브 adversarial network, 요 이제 이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뭐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그 에, 안에 모델이 돌아가면서 생성자는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자는 이게 지적질, 이거 틀렸어. 예, 틀린 부분,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 판별하는 네트워크를 두 개를 서로 붙여가지고 서로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증강을 시키거나 스타일을 변화시킬 때 활용을 합니다. 어, 앱으로도 많이 있죠. 그 사진을 뭐 만화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스케치풍 또는 뭐 그 뭐 수채화풍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토인코더는 어, 저차원의 피처 특징으로 압축을 하는 거를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복원, 디코딩하는 구조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압축, 이미지를 압축하거나 비디오를 압축하거나 그다음에 이상치 탐지, 그다음 차원 축소, 이런 것들을 할 때 오토인코더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지금 우리 GPT가 바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말의 약자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구글의 연구진들이 개발을 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Attention is everything이라는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오픈 AI에서 샥 가져다가 열심히 만들어서 어, 채팅 로봇을 만들었죠.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챗 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구글이 먼저 해놓고 예, 뒤통수 맞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구글이 뒷북을 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예, 서로 서로 이제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 다음으로 좀 더 혁신적인 모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제가 오늘 올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메타 페이스북 회사죠. 그 메타의 어떤 그 새로 나온 모델이 어, 동영상을 아이들이 그 TV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또 모델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